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군대를 어떻게 가는지, 남성분들이 관심 있는 군대 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남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사병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저도 현역 복무를 마치긴 했습니다. 의사도 군대를 가는 건가요? 당연하지만 저처럼 다 군대 갑니다. 신체 검사를 똑같이 하고요. 1급부터 5급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 그리고 4급부터는 이제 요즘에 공익이라고 그러죠. 공익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근데 간혹 의사는 공익으로 판정이 되어도 군의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현역으로 판정이 되어도 공보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의사의 군복무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사관 후보생이라는 게 의대 입학함과 동시에 이제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교가 될 후보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보건소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병원에서 쓰게 되는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군의관, 우리가 흔히 아는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는 군의관이 있고, 그리고 또 징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 병무청의 산하에 이제 신체 검사하는 곳에서 그 신체 분류를 하는, 그러니까 몇 급인지 분류를 하는 징병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병 전담 의사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공보의, 군의관, 징병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사관 후보생이 됐을 때 이제 좀 피곤한 점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이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 기관장의 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였으니까 거의 20대 후반,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당연히 저는 장교나 이런 거니까 휴가를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휴가를 외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기관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대학병원장,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할 때는 보건소장의 이 컨펌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 공중보건의사 할 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신혼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그 신혼여행을 못 갈 뻔했어요, 제가. 이거 기관장한테 분명히 사인을 받아서 왔는데, 이게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 11시 50분에 출발을 하는 비행기다 라고 치면, 당연히 저는 오늘은 휴가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허가를 내일부터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안 맞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출입국 사무소에 끌려갔다가, 제가 이거 청첩장 보여주면서 이거 신혼여행이라고 사정사정 했더니 봐주더라고요. 이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혼자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때 아주 잠깐 한 20분 동안 아주 괴로웠어요. 그때 출근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공중보건의를 좀 선호를 했죠. 왜냐면 군의관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제 엄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무조건 공중보건의가 더 편하다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 복무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공중보건의도 힘든 데 가면 힘들고, 군의관도 편한 데 가면은 편하고, 이 징병의 같은 것도 이제 징병의를 이제 제일 좋아하는데, 물론 되기가 되게 어렵죠. 아주 드문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일이 굉장히 좋고 이걸 떠나서 도시 한복판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병무청이 도시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사는 언제 군대를 많이 가나요? 보통은 당연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6년 과정을 다 거치고 군대를 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 선택이에요. 나 바로 군대 갈래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공중보건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의사를 판단할 때 결국은 가장 필요한 거는 군의관이거든요. 이 TO라는 것 자체가 군대에서 군의관의 TO를 먼저 정하고 남은 TO를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일단 졸업하자마자 왔다 그러면 아 얘는 좀 능력치가 떨어져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이제 공중보건의로 가고, 근데 만약에 인턴을 1년만 했다, 인턴을 1년 하고 레지던트를 떨어져가지고 군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중위 군의관으로 갑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 중위는 계급에서도 밀리고 보통 힘든 곳으로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군의관 안 했지만 군의관은 우리 홍 선생님이 갔다 왔으니까 홍 선생님한테 또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전문의를 따고 간다 그러면 대부분은 과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고 TO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워낙에나 이게 또 기간이 또 길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복무 기간보다 1.5배 이상 길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특히나 사병 이 복무하는 기간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됐어요. 예전에 사병이 26개월 시절에 이제 39개월 복무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18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요즘에는 학생 때 그냥 빨리 갔다 오자 이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의무사관 후보생이라고 해서 다 저런 아까 말씀드린 형태에 가는 건 아니고 이게 또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은 또 장교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또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서 이제 저는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현역 기준으로 봤을 때 4수까지는 그렇게 가능하고 5수 이상의 미필이 의대 왔다 이러면은 거의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거에 이제 의무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졸업한 지가 지금 거의 15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원장님 몇 년도 군번이시죠? 군번을 제가 잘 몰라요. 저는 제가 훈련소 4주 갔다 온 게 끝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총 쏠 줄도 모르고 잘 몰라요. 네, 군번이 군대 갔을 때 군번이 그걸 테니까 아마 그러면 1, 2 군번 아닐까요? 2012년에 제가 갔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추천원이 없으셔가지고 근무지가 굉장히 오지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별로 추첨을 해요. 이게 과별로 추첨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신경외과니까 신경외과에서 1년에 나오는 그 전문의 수가 저 때는 한 100명 됐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다 군대를 가는 게 아니니까 제 기억에 한 70명 정도가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여자들 빼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빼고 뭐 이런 거 빼면은 한 70명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30명, 30 몇 명이 공보에 가고 30 몇 명이 군의관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외과 치면은 군대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과인데 왜 공보위가 절반이나 돼요? 이럴 수 있거든요, 또. 근데 이게 이유가 벌써 이게 군대에서 신경외과가 필요할 정도 상태가 되면 대부분 군병원에서 소화를 못 합니다. 네, 신경외과는 뇌나 척추 이런 데 다치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뭐 병 때문에 치료하는 경우는 뭐 디스크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벌써 그 정도가 되면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하지 군병원에서 치료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신경외과 TO가 군대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뭐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그래가지고 30명, 35명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추첨을 하는 거를 공개를 해요. 이거를 뭐 군대와 관련된 건 우리나라는 다 투명하잖아요. 아주 오피셜하게 딱 난수표를 돌려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딱 추첨을 했는데 그 추첨을 하는 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그때 한창 놀러 다닐 때니까. 왜냐면 저 전문의 시험도 끝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완벽한 휴식의 시간이거든요. 한 달 정도. 그 당시에 여자친구랑 지금 와이프죠. 롯데월드에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공중보건 의사로 되셨습니다.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아무튼 그때는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뭐 막상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원장님은 공보위로 제대하신 건데 공보위로 일하실 때 편하셨나요? 일단 공보위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고 편한데 이제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만 어떻게 다 편한 일들만 있겠어요. 그냥 피곤한 일들이 또 많고 또 엄밀히 말해서 이게 공무원 조직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이 딱딱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나중에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나중에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일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중보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꿀이라고들 많이 옛날에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튼 진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끝난 지가 한참 됐지만 저 때만 해도 벌써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유가 결국 지금 의대 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게 의전으로 많이 바뀌면서 의무사관 후보생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의무사관 후보생 숫자 자체가 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져 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의관을 먼저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군의관을 뽑아야 되는 숫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공중보건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얘네들 티오를 정리해줘 얘네가 나머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대로 있는데 얘네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중보건위가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왜냐면 이제 공중보건위가 옛날에는 뭐 경기도에도 많고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대도시 광역시에도 있고 막 이랬는데 아마 지금쯤은 그런 자리들은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저 때도 상당히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하나 뽑고 나니까 난 어디 남았느냐? 당연히 신안. 신안은 선밖에 없어요. 신안은 선밖에 없어.